유 변호사님, 일단 검찰이 꽤 아마 이제 지검장, 고검장 회의도 소집하고 2시간 40분 동안 하긴 했는데 결국 구속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구속 기소를. 네네. 지금 검찰이 이번에 구속 기소를 한 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배신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검찰의 구속 기소에 정치적인 의미를 덧붙이기보다는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져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으면 구속 기소하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을 석방하고 보안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보기에 이 정도면 뭐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구속 기소할 만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지 이게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이전에 왜 검찰이 이렇게까지 궁지에 내몰려서 구속 그 짧은 시간 안에 보강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소 아니면 석방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지에 내몰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한번 제가 좀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검찰이 요리사라고, 그러니까 셰프라고 한번 볶음밥 셰프라고 한번 칠게요. 이 볶음밥 셰프가 있는데 그걸 그 재료를 도와주는 보조 셰프가 재료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볶음밥 셰프한테 갖다 줬습니다. 근데 볶음밥 셰프가 볶음밥 요리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 재료 가지고는 요리를 하기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이대로라면 다시 재료 준비를 좀 해와라. 아니면 내가 양파 하나라도 내가 썰어서 넣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은 뭐냐면 이번에 그 검찰이 구속 연장 신청했는데 계속 2번이나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은 뭐냐면 재료 다시 손질하라고 요구하지도 말고 네가 양파 넣지도 말고 너는 이대로 요리를 시작하든가 아니면 이번 텀에는 요리를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그 요리 그 주방의 룰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 주방의 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바로 공수처법을 만든 민주당이 만든 룰이죠. 네. 이게 실제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요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볶음밥 셰프와 보조 셰프 사이에 권력 분담에만 관심을 쏟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요리는 다 놓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보조 셰프는 자기가 보조 셰프 임내하면서 그 난장판이 된 주방에서 막 또 선무당이 칼춤 추듯이 막 또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엉망인 거예요. 이렇게 이르게 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검찰이 지금 그나마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기소할지 요리를 낼지 말지 선택한 것은 아마 검찰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검찰도 그런 부담을 느꼈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아마 그날 회의 또 보면 대다수의 고검장, 지검장들은 구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물론 뭐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 검찰 내부적인 입장을 보면 이거를 만약에 이 불구속을 할 경우에 검찰이 가질 수 있는 부담도 굉장히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검토가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야 이재명은 저렇게 석방하고 해주는데 이 윤 대통령한테는 기준이 너무 지금 엄격한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구랑 비교를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과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작년 9월에 저기를 받았죠. 재작년 9월인가요? 재작년이에요 벌써. 참 재작년 9월에. 근데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600자 무슨 기각 사유 써가지고 그걸 기각을 시켰잖아요. 구속 기각인데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인데 뭐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는데 현직 대통령도 당연히 불구속 임의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 일리가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란죄 혐의 관련해 갖고 지금 대통령은 우두머리 아니에요. 김영현 넘버2부터 시작해갖고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정보사령관, 뭐 육군참모총장, 경찰청장, 뭐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분들이 우두머리도 아니고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분들이 다 지금 군경 지휘부가 다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죄가 더 중한 우두머리 역할하는 사람은 구속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또 형평성 문제는 어찌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이재명도 보면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구속이 다 됐잖아요. 네. 정진상, 김용 다 됐는데 결국은 또 우두머리인 이재명은 이제 비껴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이게 법원이 이게 뭐 제대로 하는 것이냐 또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그 영장 그 기소장에 보면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버렸어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예, 헌법상 보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죄, 외환죄 아니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기소를 하려면 내란죄로밖에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바로 이 헌법 조문 때문에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는지 뭐 검찰한테 수사권인지 수사권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을 그러네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가 할 수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먼저 수사를 시작해서 그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내란죄를 입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삥 둘러가서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게 바로 그 수사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법원 내에서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졌더라고요. 청주지법원장인가요? 예. 이분이 이제 아마 글을 올려서 이거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지금 굉장히 위법이다. 그러니까 또 일부 판사들은 아니 일단 다른 판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비난하면 어떡하냐? 판사는 독립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논쟁이 또 붙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변호사로서 제가 보기에 공수처법이랑 검찰청법이랑 아무 뜯어봐도 사실 공수처한테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이후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죠. 이제 그런 차이인데 저는 얼마든지 이게 비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왜 여기에 또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형사 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혹시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다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자는 거였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특검법도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특검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 특검한테 모든 수사권이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했고 이제 결국 이제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서 특검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죠.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도 이 수사권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인데요. 지금 일단 당장 구속 적부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2개월로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구속 기간을. 그러면 이제 보석 신청에 있을 수가 네. 있겠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할까요? 저는 뭐 구속적부심 뭐 보석 다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것도 여론전에 있어서 그 받아들여주면 뭐 좋은 거고 안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여론전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연민과 어떤 그 응원의 그 에너지가 더 네.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저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검찰을 맹비난을 했더라고요. 네, 그죠. 예,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직으로 이제 8개월 만에 직행을 한 케이스인데 맹비난하면서 공수처가 한 거를 그냥 뭐 대신 기소해주는 무슨 하청기관이냐. 공수처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했는데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유 변호사님,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헌법재법 51조에 따르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중지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자, 지금 이 헌재 재판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재판이 두 개가 진행이 되면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그 현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헌법 심판은 중단한다. 요거 지금 손준성 지금 검사장이 이제 그 문제 딱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유로 해서 이제 중단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할 텐데 헌재는 안 하겠죠? 예, 저는 그 요구 자체는 이미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정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정지시켜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시 그 조문은 왜 있냐면 이게 탄핵 소추 사유와 그 형사재판의 이 사유와 이 사실이 서로 동일하면 형사재판이 훨씬 더 면밀하게 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겠죠. 예, 그 결과를 먼저 기다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헌법재판을 진행하면 형사재판 못지않게 헌법재판도 공정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게 재판의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굳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헌법재판 그 절차를 그냥 진행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할까봐 그 국회 소추위원이죠. 소추위원들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것도 아마 이 형법상.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른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죠. 안 났습니다. 네. 네. 그나마 이제 모르겠습니다. 4일날 할 때 어떻게 입장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51조를 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 탄핵 심판을 늦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구속 기소가 이제 6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단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검찰로서는 참 검찰총장 출신 또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다는 거, 참 이거는 윤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배신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아마 여러 차례 공격이 있겠습니다만은 참 검찰로서 머리가 아팠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참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또 두 개의 재판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방어권 자체가 충분히 보장되는가, 저는 그 문제도 충분히 뭐 지적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